반갑습니다. 오늘은 UI에 점수 표시하는 거랑 장애물에 관련된 몇 가지 작업을 하고 플라피보드를 마무리할 거예요. 끝. 전 영상에서는 스타트 함수에서 딱 한번 장애물을 생성했어요. 장애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생성하도록 수정할 거예요. 우선 생성 시간은 1초라고 하고 플롯 리스폰스 타임 1, 그리고 업데이트 함수 안에 time.delta time은 이전 프레임이 완성되는데 걸린 시간을 보여줘요. 1초에 60프레임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1프레임은 0.016초, 즉 16ms 정도 나오고 프레임마다 일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 마지막 요 줄은 매 프레임마다 프레임이 지나는 시간을 리스폰 타임에서 빼서 다시 리스폰 타임에 저장하는 거죠. 델타 타임을 좀 더 설명하면 프레임 단위로 동작할 때 사행이 다른 환경에서는 똑같은 동작을 안 해요. 어떤 빠른 놈은 60프레임으로 돌아가고 어떤 놈은 30프레임으로 돌면 차이가 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이 오브젝트는 프레임당 1씩 위로 이동하는데 60프레임짜리로는 60을 이동할 거고 30프레임짜리로 느린 놈은 30을 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곱하기 타임.델타 타임을 붙이면 1프레임당 이동하는 거에서 1초당 이동으로 변경이 돼요. 이렇게 하면 사양이 다른 환경에서도 똑같이 1초에 1씩 이동할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리스폰 타임이 0 이하가 되면 장애물을 생성하도록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스타트 함수에 있었던 요 생성하는 부분을 여기에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생성을 하면 다시 리스폰 타임은 1로 초기화를 시켜서 다음 1초 후에도 또 생성을 하도록 해야겠죠. 플레이. 1초마다 생성이 되는 거 확인했죠. 다시 제너레이터 스크립트에서 장애물 높이를 랜덤으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인스탄시에이트로 생성된 다음에 클론의 Y축을 변경하면 되겠죠. 다음 장애물을 넘을 때 점수를 처리해 볼게요. 장애물의 트리거를 지날 때 점수가 올라가도록 장애물 사이에 박스 콜라이더 2D를 추가할게요. 이 상태에서는 충돌할 테니까 이 트리거를 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apply. 플레이어 스크립트에서 on 트리거 엑시트에 스코어 플러스 1이라고 디버그 메시지를 넣어볼게요. 플레이. 빠져나갈 때 플러스 1이 보이긴 하네요. 근데 바닥에서 나올 때도 플러스 1이라고 찍혔죠. 스코어 플러스라는 태그를 추가해서 이놈을 지날 때만 플러스 1을 하도록 해볼게요. 플레이. 지날 때 플러스 1 확인. 1초마다 생성은 너무 빠른 것 같으니까 3초로 한번 해줄게요. 플레이. 다음은 캔버스를 추가해서 점수를 표시해 볼게요. 우클릭, UI, 캔버스. 이렇게 캔버스를 추가하면 하이어라키 창에 캔버스와 이벤트 시스템이라는 게 생성이 되고 씬 화면에 엄청 크게 캔버스가 생겼네요. 캔버스는 버튼이나 점수 같은 UI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 캔버스의 내용은 따로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캔버스에 텍스트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우클릭, UI, 텍스트를 추가하고 스코어라고 적어두고
이 점수를 관리할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스크립트는 캔버스에 넣고 열어볼게요. 이 게임 매니저에서는 점수를 텍스트로 받고 점수를 뿌려줄게요. 여기 불 들어왔죠? 이 텍스트를 사용하려면 UI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점수를 받을 인티저를 하나 선언해 줄게요. 텍스트는 업데이트 함수에서 동작하도록 작성을 해볼게요. 다음은 장애물을 통과할 때 스코어가 올라가도록 add score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플레이어 스크립트에서는 onTrigger exit 안에 방금 만든 함수를 호출해 줄게요. 방금 만든 함수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연결시켜 줄게요. 이렇게 선언을 하고 유니티에서 방금 선언한 변수에 캔버스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다시 스크립트로 들어가서 이 트리거를 빠져나갈 때 addScore 함수를 불러줄게요. 그리고 텍스트에 텍스트를 연결시켜주고 플레이 해볼게요. 스코어가 올라가네요. 다음 바닥이나 장애물과 충돌했을 때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on collision 엔터 안에 충돌했을 때 해야 할 일을 넣으면 되겠죠. 게임 오버라는 글자를 띄우고 재시작을 위한 버튼 하나를 띄우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게임 매니저에다가 이제 게임 오버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누르셨을 때 이 이즈 게임 오버라는 변수를 참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에서 업데이트 함수에 게임 오버가 참이면 게임을 멈추게 해봅시다. 그리고 게임 오버라는 텍스트를 띄워야 하니까 텍스트를 하나 선언할게요. 재시작을 위한 버튼도 하나 만들어 봅시다. 게임 오버가 참이 되면 게임 오버 글자랑 그 다음에 재시작 버튼을 띄워주도록 만들어 볼게요. set active로 띄워주고 버튼도 띄워줄게요. 그리고 이 초기화 문에는 꺼줄게요. 그리고 또 텍스트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게임 오버라고 쓰고 연결시켜 줍니다. 버튼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되는 거 확인. 다음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다시 게임이 시작하도록 해봅시다. 스크립트로 들어가서 게임 매니저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불릴 함수를 하나 작성해야 되겠죠. 빨간불 뜨죠. 씬 매니지먼트를 추가하면 돼요. 유니티로 들어가서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불릴 함수를 연결시켜주면 돼요. 플러스 눌리고 우리는 캔버스에 스크립트가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드래그해서 넣고 해당되는 함수를 선택해 줍니다.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는 되는데 재시작이 안되네요. 게임 매니저에서 시작할 때 타임 스케일을 다시 1로 줘야 되겠죠. 이거는 비활성화 될 거니까 비활성화 시켜 놓을게요. 그리고 플레이어 위치는 요 센터로 해 놓을게요. 그리고 플레이어가 죽고 나서 버튼이 뜨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다시 게임이 재시작되는 거 확인. 끝났네요. 요약합시다. 요약. 첫 번째, time.delta time은 1프레임이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이 time.delta time을 곱하면 다른 환경에서도 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랜덤.range는 인트형일 때 미니멈 값 이상, 맥시멈 값 미만을 반환하고 플로트형일 때는 미니멈 값 이상, 맥시멈 이하 값을 반환해요.
네 번째, 캔버스는 UI로 구성된 영역이에요. 일반 프로토를 만들면서 충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너무 이론이 많아서 좀 줄였습니다. 이론은 이번 편에서 얘기하기로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